안녕하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TV 구독자 여러분, 백조님들 반갑습니다. 몽당연필입니다. 3월의 둘째 주가 지나갔습니다. 자, 전전거래일 이틀 동안 만기가 지나면서 방향성이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목요일, 금요일 움직임들이 조금 달라지면서 거래소 같은 경우는 3050까지 올라온 상태, 코스닥은 920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우존스 움직임과 나스닥의 움직임, 다우존스가 조금 더 강한 모습이고요. 반도체도 일정 부분 조정 이후에 횡보 구간, 대만도 우리보다 조금 더 강한 상태, 중국 같은 경우는 유동성 축소, 여러가지 이슈에 따라서 조정받고 반등세, 홍콩은 잘 올라가다가 또 살짝 조정이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통해서 드디어 변곡이 생기면서 방향성이 달라지는가? 이 정도의 질문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어떨까요? 100% 답은 못 내리겠죠. 지금 주말에 또 금리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미국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1.5, 1.6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면서 아직도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리는. 근데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외부 요인이 나를 툭툭 건드리는데, 나를 건든다는 건 내 포트폴리오나 내 전략을 건드리는데,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 거고, 둔감한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현재 구간은 주도 업종 쪽에 포트가 짜 계신 분들은 조금 둔감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생각보다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지면서 심리나 지수나 일정 부분 지리지리하게 만들 거라는 생각이 좀 많았는데, 만기날 이후에 이 거래일 동안 움직임을 보면 시간은 조금 짧아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부안해동 안 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지금까지 1월달 2월달까지의 움직임과는 확연히 조금 다른 모습이긴 합니다.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아직도 지켜보는 단계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주간 상승률 순입니다. 첫 번째가 푸른저축은행 딱 올라온 거 보니까 은행주, 저축은행, 근데 76% 올랐다고? 그죠? 테마의 힘이겠죠. 윤석열 관련주로 엮이면서 푸른저축은행이 강하게 상승했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금리단, 아직까지는 FOMC에서 이제 17일이면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현재 굉장히 자연스러운 상태다, 이러면서 또 스무스하게 지나갈지, 거기까지 확인하고 움직임을 본격적으로 가져가 볼지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겠죠. 근데 푸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저 키워드인 금리 따라 움직인 게 아니고요, 당연히 관련주로 움직인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여권 야권 구도를 보면 여권 쪽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 쪽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1대1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서울시장은 박영선 대 안철수, 5월, 오세훈 이 상태고,
부산은 야권이 조금 강세인 상태. 시즌이 돌아오니까 그냥 시장 찌글찌글하고 그 상태에서 개별주 중에 대선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움직인 상태였는데요. 만약에 주도 섹터의 힘이라든지 그쪽의 힘이 연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온다면 개별주에서 다시, 그러니까 요만한 데서 다시 요만한 데로 수급이 이동할 확률도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주간 동안에 대선 관련주가 11개, 30개 중에 11개나 올라왔습니다. 이것저것 막 올라왔다는 거죠. 근데 이 흩어진,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개별주나 소형주나 테마주나 이런 쪽에 흩어진 힘들이 이제 엉아들 쪽으로, 시장의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돈들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지 지켜보는 단계다. 금리도 한번 지켜보고 FOMC 발언도 시장에 우호적으로 나오는지 지켜보고 그러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익 큐브도 55% 움직였는데요. 이쪽도 테마를 탔습니다. 여기도 우선 감사 관련해서 윤석열 관련주다 뭐 이런 이름이 나왔었네요. 원익그룹주는 원익 큐브 말고도 원익홀딩스, 원익 QNC, 원익 머티리얼즈, 원익 IPS 등등등 굉장히 많죠. 근데 전반적으로 환경이 뭐 나쁘지 않은 상태입니다. IPS, QNC, 머티리얼즈 다 마찬가지입니다. 큐브가 테마를 샀지만 이 테마 탄 큐브에서 우리는 이 원익 그룹주 중에 다른 애들의 움직임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겠네요. IPS 같은 경우는 시장 조정, 그냥 상단에서 작은 박스권을 그려내고 왔다 갔다 방향성을 타진하고 있는 중이네요. 우리 시장의 전체적인 이미지보다는 잘 움직인 편이죠. 금강철강, 뭐 이것도 개별적인 움직임. 중소형 철강주가 움직일 수 있는 환경으로 보자면 원자재 급등 환경, 이런 걸로 이제 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포스코가 등락이 한번 세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죠? 이날이 마이너스 5%, 이날이 마이너스 7%. 이게 이제 원자재 모든 건 똑같거든요. 금리도 지금 초기에 인상 국면의 이미지를 끌어가니까 시장이 왔다 갔다 하듯이 원자재를 쭉 끌어가던 원자재의 힘도 안정화되는, 조정화되는 움직임이 나오면 이 원자재 섹터에 있는 애들도 현재 상승 이후에 또 조정 구간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금강철강이라는 테마주를 봤지만 이거를 떠나서 그 종목에 속해 있는 업종에서 뭐 철강이라면 철강, 그렇죠? 전체적인 원자재단의 움직임도 당연히 부각 조정 받으면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안정화되고 원자재가 조금 안정화되고 그러면 조금 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큰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이 생기고 수급이 이동하고 다시금 우리가 바라는 주도 섹터, 성장주 섹터가 힘을 점점 받고 이런 게 이제 하나씩 지표상에서 나오는지 체크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TSI는 뭐 2차전지 관련주,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상장했고 이전 상장했고 중간중간 무상증자로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거래일에는 뭐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뭐 큰 규모의 장비 수주를 컨택을 하고 있다, 이런 소식 나오면서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또 두 번째 특징은 쿠팡의 상장이었죠. 과거에는 쿠팡 같은 이런 상장 이후에 차익이 출회되는 경향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지수라기보다 이번에 이제 한 가지 추가되는 움직임들은 일정 부분 뒷단까지 확인을 하고
제 차 순환매를 가져가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는 듯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보통 쉽게 이야기해서 스케줄 매매 같은 형식을 띈 종목을 만약에 가져갔다 그랬으면 그 스케줄 매매가 끝나기 직전에 기대감이 가장 높은 시점에 분할 매도를 가져가면서 추이를 지켜보는 게 트렌드였다면, 최근에는 그 이후까지 한 단계 더 확인하는, 하나의 더 단계를 확인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쿠팡 관련주가 너도 나도 막 움직이다가 차익이 일정 부분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다시금 쿠팡 상장했대, 마켓컬리도 상장한대, 나스닥 쪽으로 간대, 이러니까 그게 또 연속 이어서 그 종목이 그 종목이기 때문에 같이 또 움직이는 경우, 이런 게 막 생기고, 이것과는 또 논외로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네이버도 이마트와의 조인, 대한통운과의 조인, 그 다음에 이베이 코리아 매물을 누가 가져갈지, 이런 게 이제 그 산업의 실체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죠. 제일 좋은 거는 전반적으로 이번 주에서 하나씩 하나씩 지켜보면서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작은 거에서 큰 거, 개별에서 주도, 이게 시소가 점점 이렇게 다시금 움직이는지, 개별 종목군, 원래 2차전지나 자동차나 전기전자나 신재생이나 이런 쪽에 있는 종목군들이 이렇게 떨어졌다가 한 하루 이틀 반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힘의 지속성을 체크해 보면 시장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순환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서울옥션. 서울옥션은 경매 관련주고 기관이 수급을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네요. 서울옥션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단 하나는 요게 키워드가 되죠. 회복. 시장에서 주도주가 조정받고 개별주가 난리를 치고 그 중간중간에 있는 애 중에서 실적이 좋아서 막 움직이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실적이 움직인다는 거는 실적이 회복했다는 거죠. 그리고 보복 소비에 관련된 유통 소비 쪽도 움직임이 좋았고, 요것도 중간에 껴서 움직임이 좋았거든요. 큰 종목에는 현대백화점이 이런 역할을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 단에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애들이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보복 소비 단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데들이 의류 섹터,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 소비나 유통 이쪽은 중간, 그러니까 개별과 주도 중간 어디쯤에서 왔다 갔다 할 테지만, 아무래도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 아니면 눈으로 찍힌 실적,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움직임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띄는 거는 현대건설기계. 잘근잘근 움직이다가 팡팡 튀었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죠. 건설 섹터 중에서 건설기계 섹터가 전반적으로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반 환경을 체크해 봐야죠. 글로벌적으로는 어차피 이 똑같은 로직이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의 기조를 가져가면서 건설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들 중에 굴삭기 지표들이 잘 나온다거나 이런 쪽에서 건설기계가 움직이는 환경이 됐었고, 그게 인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번지고, 최후로는 이제 미국의 접종률이 올라오면서 미국의 또 인프라 쪽으로 번지고, 국내에서는 정책적, 그 다음에 그런 전반적인 유동성에 따른 인프라 투자, 이런 것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건자재 여러가지 많죠. 시장에서 움직이는 건자재들 굉장히 많고, 시멘트부터 유리, 나중에는 페인트 등등등. 건설기계도 현대건설기계,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켓, 조그만 아이들 중에 에버다임, 흥국, DY파워, 진성TC 비슷비슷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엔지니어링, 설계하는 쪽에 조그만 종목들, 그 다음에 메이저 건설사들, 중견 건설사들, GS건설, 현대건설, 그 다음에 작은 아이들 중에 뭐 JS&D, 동원개발 이런 애들이 있는 거죠. 건설 섹터도 긴 축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흥국 F&B, 뭐 서울식품 이런 애들이 나 쿠팡이야 하더니 또 마켓컬리야 이러면서 움직였던 애들이고, 잉크테크 같은 경우는 기다렸던 움직임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서 나온 거죠. 오랫동안 종목들 많이 지켜보셨던 분들은 동남합성이라는 종목도 아실 거예요. 미원 쪽에서 동남합성의 지분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인사를 같이 경영에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하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동행하고, 잉크테크 또한 그동안에 미원 쪽의 인사들이 지분을 취득하고 인사를 이제 참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시그널들이 공시를 통해서 나온 상태였는데요. 이것들이 이제 완전히 가시화가 된 거죠. 말 그대로 미원이 동남합성에 움직였던 로직이 미원이 잉크테크를 움직이는 로직과 동일시가 되면서 오랫동안 소외되고 잠잠했던 종목인 저런 잉크테크란 개별주가 이번 주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대한그린파워라는 개별주, 이거는 뭐 거의 모르겠네요. 저런 움직임은 그냥 발전 관련주의 뭐 신재생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이 종목을 본다기보다 저 업종에 속해져 있는 대장주의 움직임들을 한번 보면 되죠. 신재생 에너지 섹터의 아까 제반 환경을 또 보는 거 똑같이 풍력, 태양광, 탄소, 수소 뭐 이런 애들 한번. 자, 태양광의 그쵸? 신재생도 그동안 지수 찌그럼에 이렇게 쭉 빠졌다가 일정 부분 이거래 동안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고, CS윈드도 비슷한 모습이죠. 현대에너지솔루션도 비슷하고, OCI도 잘 움직이고 있는 상태고, 전반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sek터들이 주도 업종의 하나의 축을 잡아가던 움직임에서 여러가지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같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가 하루 이틀 이렇게 반등이 나온 상태예요. 이쪽 또한 힘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다시 환경이 조정이 되는지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창투사들, 뭐 마켓컬리, 또 뭐가 있을까요? 신규 상장주의 소룩스라는 개별주가 조금 올라왔는데 이제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하는데요. 유동성이 풍부한 거 좋다, 그거 다 좋은데 과연 먹거리가 얼마나 될까, 이런 물음들이 조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인과 개인 간의 치고받기 싸움이 계속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쪽도 전략상으로는 유동성이 풍부한 상태에서 신규 상장주의 움직임들이 과거에는 따상 같은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일정 부분 트레이딩이나 여러 가지 먹거리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최근은 100% 상태 상장 30% 했다가 고점을 찍고 장기적으로 쭉 빠져버리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뭐 팜스토리 같은 것들, 물가 이야기는 뭐 똑같죠. 우리 아까 원자재 봤던 것처럼 모든 거는 순환이에요. 근데 순환에 어디쯤 꼭지에 가면은 거기에 감정이 실려서 거기 앞으로 더 심각해질까 이런 건데 순환을 하거든요. 금리도 순환을 하면서 장기적인 기조로 올라가는 거고, 원자재도 급하게 올라갔다가 순환을 조정을 받고 순환을 하면서 일정 부분 안정화가 되는 거고, 저런 원자재 안에 속해 있는 우리 식음료
음식료에 영향을 주는 뭐 대두, 밀 이런 쪽도 급하게 올라갔다가 또 안정화가 되는 거고요. 저쪽에 플레이어를 수많은 업종에 대장주 플레이어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까 봤던 그런 뭐 포스코 이런 애들도 있고요. 경기 회복되면서 수요는 올라와 원자재 가격이 같이 올라오면서 스프레드가 이렇게 유지하면서 올라가면은 실적이 같이 동행하면서 좋아져. 쭉 경기 회복, 원자재 올라오다가 원자재가 쭉 올라오다가 원자재가 어느 시점에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정화되면은 요 나머지 폭들이 다 이제 그 개별 기업들의 실적이 되고 그 실적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보탬이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 회복을 가져가고 실적이 동행하는 금리 상승 가고 이것들이 뭉뚱그려져서 실적 상세다 하면서 같이 가고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번 주 주간은 대선 관련주, 뭐 쿠팡 마켓컬리 관련주, 당일 상승률이 높은 때에는 상승률 상위에는 이런 테마의 성격들이 많이 올라올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키팩터를 뽑아서 투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시장의 변화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움직임들이 뭐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몸으로 느껴보려고 지금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건설 섹터도 현대건설기에서 이야기해보면서 건설 섹터를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기적인 가격 매매를 하기 위해서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기조를 따라가는 거고 금융주에 관심을 갖는 것도 단기적인 반등세, 금리 움직임에 따른 반등세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약간의 적립식 성격으로 장기적인 금리 인상 기조를 따라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포트폴리오 내 일정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좀 해보는 거고요. 당연히 금리가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시점은 실적이랑 동행을 하다가 어느 쯤에 실적 좀 둔감화되고 금리 따는 계속 또 그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으면 시장은 또 큰 축에서 우리 뭐 원론적인 공부에서 뭐 경기 변동이 막 10년 만에 한 번씩 움직이고 더 긴 경기 변동도 있고 그런 식으로 또 진행이 되겠죠. 현재 뭐 테마적인 움직임들, 주도주의 반등들, 앞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섹터들의 움직임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우리가 개별 종목에서 뽑아보고 업종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산업 리포트를 지속적으로 읽어보면서 어느 업종이 앞으로 좋을까 이것들 생각해 보는 거죠. 당연히 뭐 주도 업종에 속하는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화학 이거 쫙 올려놓고 중간에 회복의 업종을 가져가는 원자재, 해운 뭐 등등 쫙 올려놓고 뒷단에 있는 소비재 섹터의 이미지들 보복 소비 쫙 올려놓고 그리고 저기 긴 축으로 현재 금리 이야기 나오면서 금융주가 이렇게 움직이네. 저기 긴 축으로 이 유동성을 풀어갈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로 쓰이는 게 투자인데 인프라 투자나 뭐 다른 그쪽 부분의 주택 투자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긴 축으로 건설주 한번 공부해 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시장이 완전히 방향을 바꿨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뭐 어느 정도의 지표들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다. ING 상태다. 금리단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하면서 이렇게 조금 흐리멍텅한 전략보다는 내 원래 전략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내 원래 전략 빼고 플러스 알파를 조금 첨가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현재를 지나가고 있는 중이죠. 뭐 누구나 각자의 전략이 있고 각자의 포트폴리오가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실적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뷰를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못 봤던
가장 최근에 막 3,200까지 넘었던 그 기운을 다시 한번 찾아가기를 바라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주간 상승률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 방송은 조금 더 현재 회복 기조나 주도주 섹터의 반등세가 강화가 돼서 그런 종목들이 다수가 올라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주말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